서로의 무소유 월든 제5부 고독. 기분 좋은 밤이다. 몸 전체가 하나의 감각이 되고 온몸의 모공을 통해 기쁨을 흡수한다. 나는 자연의 일부가 되어 이상하리만치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내가 셔츠 차림으로 돌들이 있는 호숫가를 따라 걸을 때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부는 날처럼 서늘했고 나를 잡아 끄는 어떤 특별한 것도 없었지만 모든 자연의 요소가 평소 같지 않게 쾌적했다. 황소 개구리가 밤이 되었음을 알리는 소리를 내고 속독새의 음색은 물 위에 잔물결을 만들며 지나가는 바람에 실려 있다. 펄럭이는 오리나무와 퍼플러 잎들과의 공감은 나의 숨결을 거의 빼앗는다. 그러나 나의 고요함은 호수처럼 주름지는 것이 아니라 잔물결이 이는 것이다. 밤바람에 의해 일어난 작은 파도는 부드럽게 반사하는 거울 같은 수면만큼이나 폭풍우와는 거리가 멀다. 어둠이 몰려오고 바람은 여전히 숲속에서 울부짖으며 불고 있고 잔물결은 계속해서 밀려오고 어떤 생명체들은 그들의 노랫소리로 다른 생명들을 잠재운다. 완전한 휴식은 없다. 가장 야생적인 동물은 휴식하지 않고 먹이를 찾는다. 여우와 스컹크와 산토끼가 이제는 공포 없이 들판을 돌아다닌다. 그들은 자연의 파수꾼이며 활기찬 낮과의 연결점이다. 내가 집에 돌아오면 집에 왔던 방문자들이 메모를 남긴 것을 발견한다. 그것은 한 다발의 꽃이거나 상록수 화환이거나 연필로 이름을 쓴 노란 호두나무 잎이나 나무 조각이다. 좀처럼 숲에 오지 않는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 손장난으로 숲의 작은 조각을 가져간다. 그러고는 의도적으로 혹은 우연히 놓고 가는 것이다. 어떤 이는 원 모양으로 엮은 벗겨진 버드나무 막대를 가지고 있다가 나의 테이블에 떨어뜨리고 갔다. 나는 굽은 가지나 잔디, 신발의 자국을 통해 내가 없는 사이에 방문자가 있었는지 알 수 있고 어떤 성별이나 나이나 자질을 가진 사람인지 심지어는 철도처럼 반마일 정도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놓고 간 꽃이나 뽑히거나 버려진 한 뭉치의 잔디, 공기 중에 떠도는 담배나 파이프의 냄새 같은 그들이 남긴 작은 흔적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아니, 나는 종종 파이프 냄새를 통해 300야드 떨어진 도로를 따라 여행자가 지나가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하였다. 우리에게는 보통 충분한 공간이 있다. 우리의 지평선은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다. 두꺼운 나무나 호수는 문 바로 밖에 있지 않다. 그러나 어떤 공간은 항상 개간되고 친근하게 우리에게 와 있다. 어떤 방법으로 인간에게 사유되고 울타리가 쳐져서 자연으로부터 길들여져 있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버린 이 광대한 범위의 주변을 인적 드문 수평방 마일의 숲을 개인적으로 가지게 되었는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1마일의 거리에 있고 내 집으로부터 반마일 떨어져 있는 언덕의 꼭대기에 오르지 않는 한 어떤 집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숲으로 경계가 지어진 주변의 모든 수평선을 가졌다. 한쪽으로는 호수와 닿아 있는 철길이, 다른 한쪽으로는 숲길의 경계가 멀리 보였다. 그러나 내가 사는 곳은 대체로 대초원 위에 있는 것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이곳은 뉴 잉글랜드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이고 아프리카이다. 말하자면 나는 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나의 작은 세계를 가진 것이다. 밤에는 여행자가 나의 집을 지나거나 문을 두드리는 일이 결코 없었다. 마치 내가 최초의 사람이거나 최후의 사람인 것 같았다. 봄이면 마을에서 드문드문 메기 낚시를 위해 사람들이 왔다. 그들은 분명 그들 마음에 월든 호수에서 어둠의 미끼를 던져 더 많은 고기를 잡았을 것이다. 그들은 곧 물러났는데 주로 빈 바구니였다. 그리고 세상을 어둠과 나에게를 남겨놓았다. 그렇게 밤의 검은 핵심은 사람들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마녀가 모두 처형당하고 기독교와 촛불이 소개되었음에도 여전히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나는 가끔 가엾은 염세주의자나 가장 우울한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스럽고 다정하며 가장 순수하고 용기를 주는 친구를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자연의 한 가운데에 사는 사람은, 그만의 감각을 지니고 가는 사람은 어두운 우울함에 빠지지 않는다. 건강하고 순수한 귀에는 폭풍이 없고 아이올리안의 음악만이 있다. 그 어떤 것도 곧고 용기 있는 사람을 천한 슬픔에 빠뜨릴 수 없다. 내가 계절을 친구 삼아 즐길 때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삶을 짐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오늘 나를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만들고 나의 콩에 물을 주는 온화한 비는 따분하거나 우울하지 않고 나에게도 좋은 것이다. 비록 비 때문에 내가 밭을 갈지는 못하지만 나의 호미질보다 훨씬 이로운 것이다. 비가 계속되어 씨가 땅속에서 썩고 낮은 땅에 있는 감자를 망쳐도 그것은 여전히 고지대의 잔디에게 이로운 것이다. 그리고 잔디에게 좋다는 것은 나에게도 좋은 것이고, 가끔씩 내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는 마치 내가 받아야 할 것보다 신의 호의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았다. 또한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신들의 보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고, 특별히 안내받고 보호받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자신을 돋보이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신들이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 같았다. 나는 외로움을 느끼거나 고독감에 압도된 적이 결코 없다. 언젠가 한번 숲으로 온 지 몇 주가 지났을 때 인간에게는 이웃이 고요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의심한 적이 있었다. 혼자라는 것이 기분 좋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내 기분의 이상함을 눈치채고 회복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온화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는 동안 나는 갑자기 자연 속에 쏟아지는 빛 속에 집 주위의 모든 소리와 광경에서 달콤하고 인정 많은 벗이 있음을 느끼고, 무한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호의가 인간 이웃이 주는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며 내 주위를 지탱하는 대기처럼 한 번에 나를 감싸 안았다. 그 이후로 나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모든 소나무 잎은 나와의 공감을 팽창하고 부풀고 친구가 되었다. 나는 황량하거나 거칠다고 표현하는 것이 어울리는 곳에서도 나에게 친절한 어떤 것이 있음을 명확히 느꼈다. 또한 나의 피에 가장 가깝고 가장 인간적인 것은 마을이나 사람이 아니며 어떤 장소도 더 이상 나에게 낯설지 않게 될 것임을 느꼈다. 탄식은 불시에 슬퍼하는 이의 생명을 다하게 한다. 삶의 땅에서의 나날이 얼마 없으니 아름다운 토스카의 딸들이여,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나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봄이나 가을의 긴 폭풍우가 오는 시간을 좋아했다. 그칠 줄 모르는 바람소리와 빗소리는 마음을 가라앉게 했다. 이른 석양이 긴 밤의 시작을 알리고 그 밤은 많은 생각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들을 펼쳐 보이는 시간이었다. 마을의 집들을 괴롭히는 비가 오고 마을의 하녀들은 대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현관 앞에 서서 물기를 닦아낼 때 나는 집에 하나뿐인 문 뒤에 앉아 문이 비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것을 온전히 즐겼다. 천둥 번개가 치던 어느 날, 번개가 눈에 선명히 보이는 규칙적인 나선형의 홈을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만들며 호수 건너편에 있는 큰 리기다 소나무를 강타했다. 그 홈은 마치 지팡이에 파인 홈처럼 1인치나 그 이상의 깊이였고 4에서 5인치의 넓이였다. 훗날 나무를 지나갈 때 나는 그 흔적을 올려다보며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지금은 8년 전 악이 없는 하늘에서 떨어진 지독하고 저항할 수 없는 번개에 의해 만들어진 홈이 그때보다 더 선명해졌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어본다.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그곳에서 외롭고 사람들과 더 가까이 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밤에는 말이죠.
나는 이렇게 대답하려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구로는 측정할 수도 없는 넓은 지름을 가진 저 별의 가장 먼 두 지점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먼 것일까요? 왜 내가 외로울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행성은 은하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당신이 한 질문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닌 듯하군요. 어떤 종류의 공간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멀리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다리로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다른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없음을 알았죠. 우리가 가장 가까이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많은 사람들 가까이는 아닐 것이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정거장이나 우체국, 술집, 교회당이나 학교, 식품점, 비콘힐이나 파이브 포인트도 아닐 것입니다. 아마 삶의 원천이 끊이지 않는 버드나무가 호수 가까이에 살며 호수 방향으로 뿌리를 뻗듯이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경험의 뿌리를 뻗을 수 있는 곳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천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곳은 현명한 사람이 자신의 지하실을 파는 곳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소위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내가 실제로 그 재산을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불리는 마을 사람을 월든 길에서 뒤따른 적이 있다. 소 2마리를 시장에 몰고 가면서 그는 나에게 어떻게 삶에서 그 많은 안락함을 다 버릴 마음을 먹었는지 물었다. 나는 농담이 아니라 나의 삶을 꽤 즐기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침대로 돌아왔다. 그는 어둠과 진흙탕을 지나 아마 다음날 아침쯤 도착할 거리에 있는 브리튼 마을인지 그 길을 향해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죽은 사람이 깨어나거나 삶으로 돌아올 가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시간과 장소는 아무래도 좋을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는 장소는 아마 항상 같은 곳일 것이며 우리 몸의 모든 감각들이 말할 수 없이 즐거운 곳일 것이다. 대부분 우리는 오직 중심에서 벗어나고 일시적인 상황만을 중요한 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그것들은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다. 만물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그들의 존재를 잊게 만드는 힘이다. 우리 바로 옆에 가장 위대한 법이 이행되고 있다. 우리 바로 옆에 일하는 자는 우리가 말을 걸어 이야기하기를 즐기는 일꾼이 아니라 우리가 잊게 하는 일꾼이다. 하늘과 땅의 오묘한 힘의 영향은 얼마나 광대하고 심오한가. 그것들을 보려 하지만 볼 수 없고 들으려 하지만 들을 수 없다. 그것은 만물의 본질과 함께 있어서 분리해낼 수 없다. 그것들은 온 우주에 있기에 사람들은 조상들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마음을 정화하고 깨끗이 하고 명절 옷을 차려입니다. 그것은 오묘한 지성의 바다이다. 그것들은 어디에나 있어 우리 위에도 있고 좌우에도 있다. 그것들은 우리를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다. 우리는 내가 적잖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험의 피실험자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목 모임과 별 볼 일 없는 수다는 잠깐 멈추고 스스로를 북돋아주는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공자는 진실로 말했다. 덕은 버려진 아이처럼 외로이 있지 않으며 늘 이웃이 있다.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분별 있는 상태로 있을 수 있다. 의식적인 마음의 노력으로 우리는 행동과 그 과정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있을 수 있다. 모든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급류처럼 우리 옆을 지나간다. 우리는 자연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흐르는 물살에 떠내려가는 나무일 수도 있고 하늘에서 그것을 내려다보는 인타라 신일 수도 있다. 나는 연극 공연에 감명받을 수도 있고 나와 훨씬 더 관련이 있는 실제 일에는 감명받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인간 존재로만 알고 있다. 말하자면 생각과 감동이 일어나는 무대로 알고 있다. 또한 다른 이들로부터 멀듯이 나에게서도 멀리 있을 수 있는 어떤 이중성을 느끼고 있다.
아무리 강렬한 경험일지라도 나의 일부가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지 않고 기록만을 하는 구경꾼의 존재와 비판을 의식하고 있다. 그것은 당신만큼이나 나 자신이라 할 수 없다. 아마도 비극이 될 삶의 연극이 끝나면 이 관객은 자신의 길을 가버린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상상력의 산물이고 일종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중성을 때때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친구이자 이웃으로 만든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이 유익함을 알았다. 설령 최고의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함께 있는 것은 곧 지치고 정신을 흐트러뜨린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고독보다 친해지기 쉬운 친구는 본 적이 없다. 우리는 대부분 혼자 밤에 있을 때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더 외로움을 느낀다 생각하거나 일하는 사람은 늘 혼자이다. 고독은 한 사람과 그의 친구 사이의 공간의 길이로 측정될 수 없다. 군중으로 북적대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진지하게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은 사막의 수도승만큼이나 고독하다. 농부는 그의 들판이나 숲속에서 하루 종일 혼자 일할 수 있다. 그러나 밤이 되어 집에 오면 그는 생각에 사로잡혀 방에 혼자 앉아 있을 수 없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곳에 가고 낮 동안의 고독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며 기분 전환을 한다. 그러고는 어떻게 학생들이 집에 밤새도록 앉아서 대부분의 날을 권태나 우울함 없이 보낼 수 있는지 놀라워한다. 그는 학생들이 비록 집에 있지만 여전히 농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들판에서 일하고 그의 숲속에서 도끼질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이 끝난 후에 더 응축된 형태로 같은 기분 전환과 친목 모임을 찾는 것이다. 친교는 보통 너무 가볍다. 우리는 매우 짧은 간격으로 만나며 서로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얻을 시간을 갖지 않는다.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 만나고 우리 자신이라는 캐캐 묵은 치즈의 맛을 보게 한다. 이 잦은 만남을 참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의범절이라는 일련의 규칙을 만들었다. 우리는 우체국에서 만나고 친목회에서 만나고 매일 밤 난로가에서 만난다. 우리는 이렇게 너무 빽빽하게 살고 있으며 서로의 길 안에서 다른 이들 위로 걸려 넘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이에 대한 존경심을 잃는 것이다. 확실히 덜 자주 보는 것으로 모든 중요하고 따뜻한 교제는 충분하다. 공장에서 일하는 소녀를 생각해보라. 그녀는 심지어 꿈속에서조차 혼자일 수 없다. 내가 사는 곳처럼 일평방 말당 한 명씩 살면 좋을 것 같다. 사람의 가치는 피부에 있지 않기에 만져서 그 가치를 알려 해서는 안 된다. 숲속에서 길을 잃고 굶주림과 피로에 나무 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육체적 약화와 그를 둘러싼 병적인 상상은 기괴한 환영을 만들어냈고 그는 그것을 진짜라고 믿었다. 덕분에 그의 고독은 완화되었다. 그러므로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고 튼튼하기에 우리는 그와 유사하지만 좀 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친구를 통해 계속해서 기운을 얻어야 하고 우리가 절대 혼자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나의 집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다. 특히 아침에 아무도 찾지 않을 시간에 말이다. 내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그들 중 몇몇을 이야기하겠다. 나는 호수에서 웃음소리를 내는 되강오리나 월든 호수 자체가 그렇듯 외롭지 않다. 그 외로운 강이 애당초 어떤 친구를 가졌겠는가. 그것은 파란 악마가 아니라 푸른 색깔의 파란 천사이다. 태양은 혼자이다. 이따금 흐린 날씨에 두 개로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모조 태양이다. 신도 혼자이다. 그러나 악마는 혼자라고 할 수 없다. 그는 많은 동료가 있고 많은 대군을 거느렸다. 나는 목장의 현삼이나 민들레처럼 콩잎처럼 괭이밥처럼 말파리처럼 댕벌처럼 외롭지 않다. 나는 밀부룩처럼 풍향계처럼 북극성처럼 남풍처럼 4월의 소나기처럼 1월의 해빙처럼 혹은 새집에 처음 들어온 거미처럼 외롭지 않다. 나는 이따금씩 긴 겨울밤에 눈이 빠르게 쌓이고 바람이 숲에서 울부짖을 때
월든 호수를 파고 돌을 깔고 가장자리를 소나무로 장식한 자라고 전해오는 오랜 거주자이자 본래 소유자의 방문을 받았다. 그는 나에게 오랜 과거의 이야기와 새로운 영원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는 허물없는 즐거움과 만물에 대한 즐거운 관점으로 심지어 사과나 사과주 없이도 기분 좋게 밤을 보냈다.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현명하고 유머러스한 친구이며 코프나 홀리보다도 더 자신을 비밀로 하는 사람이다. 그는 죽었다고 여겨지고 있으나 누구도 그가 어디 묻혔는지 모른다. 사람들에게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한 노파 역시 나의 이웃이다. 나는 그녀의 향기로운 허브 정원에서 종종 약초를 모으거나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거닐곤 했다. 그녀는 오래된 신화 이전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누구와도 비할 데 없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우화의 사실과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려주었다. 그 노인은 늘 기쁨으로 충만하여 혈색이 좋고 기운이 넘쳐 모든 날씨와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그녀의 자손들보다 더 오래 살 것처럼 보였다. 형언할 수 없는 자연의 태양과 바람과 비의 여름과 겨울의 순수함과 자애로움은 영원한 기쁨과 기운을 준다. 또한 우리 인간과 깊은 공감을 가져 어떤 사람이 정당한 이유로 슬퍼한다면 자연은 교감하여 태양의 빛은 바래지고 바람은 인간처럼 한숨 짓고 구름은 눈물의 비를 흘리며 숲은 잎을 떨어뜨리고 한여름에도 상복을 입을 것이다. 내가 어찌 대지와 이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 자신이 입히고 부식토이지 않겠는가? 우리를 풍요롭게 고요하게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약은 어떤 것인가? 나나 당신의 증조 할아버지의 것이 아니고 우리 증조 할머니인 자연의 우주적이고 식물적이고 식물학적인 약일 것이다. 그것을 통해 그녀는 항상 젊음을 유지하고 많은 파온과 같은 사람들보다 오래 살며 그들의 썩어가는 지방으로 그녀의 건강을 살찌운다. 나에게 있어 만병통치약이란 돌팔이 의사의 아케론 강과 사해의 물을 떠다가 섞은 가끔씩 보이는 병을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길고 납작한 검은 배같이 생긴 마차에서 나온 약병에 든 것이 아니다. 나는 아침에 순수한 공기 한 모금을 마시겠다. 아침 공기. 사람들이 이 하루의 근원을 마시지 못하면 이 세계에서 아침 시간의 예약표를 잃어버린 자들의 이로움을 위해 약간을 병에 담아 가게에 팔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병에 담은 아침 공기는 그중 서늘한 지하실에 보관했다 해도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오래지 않아 그 새벽 공기는 뚜껑에서 새어나와 새벽의 여신을 따라 서쪽으로 가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늙은 약초 의사 아스클레피오우스의 딸이고 한 손에는 뱀, 다른 한 손에는 뱀이 물을 마시는 컵을 든 조각상으로 대표되는 히게이아의 숭배자가 아니다. 오히려 주피터 신에게 수를 따르는 주노와 야생 상추의 딸이고 신과 인간에게 젊은 시절의 활력을 회복시켜주는 헤베의 숭배자이다. 그녀는 아마도 지구 위를 걸었던 완전한 신체 조건을 가진 건강하고 굳건한 유일한 젊은 여성이리라. 그리고 그녀가 올 때마다 봄은 온다.